종목 클리닉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중국은 국경절을 맞아서 쉬어가고 있죠. 오늘도 휴장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런 가운데 보합권에서 등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시장의 분위기가 좀 혼란스러워서 종목 고민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말 앞두고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3772-0225번으로 지금부터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772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국민스탁 백연상, 김정엽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릴 텐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의 조언 참고는 하시되 결국 투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신중하게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저희와 함께 보면 좋을까요? 네, 부스타 4,750원에 20% 매입을 했는데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네네. 자꾸 꼬리만 남기고, 그래서 좀 단기로 팔고, 정동나비안으로 바꿀까 해서 궁금해서 매도가가 좀 궁금해요. 좀 단기로 매도하고 싶어요. 네, 그래도 다행히 지금 수익 구간이시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매도해도 괜찮은 자리인지 저희가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네, 일단 부스타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요. 4,75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주가는 5,100원입니다. 현재 어떤 대응 전략이 제시가 됐을지 화면을 통해서 두 분의 전문가의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 일치했습니다. 두 분 모두 보유의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김정엽 전문가님께 먼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부스타 조금 생소한 종목이기도 한데 어떤 종목인지 지금 좀 매도해도 괜찮은지 함께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 부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러 관련 업종인데 이제 개인 난방용 보일러가 아니고 이제 산업용 그런 쪽의 보일러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다. 약간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부스타 같은 경우는 주 납품처가 지금 안정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 그리고 이제 그를 비롯해가지고 섬유회사 BYC 그리고 이제 삼성제약이나 대웅제약 등 여러 기업으로 이제 다방면에 납품처를 지금 안정적으로 확보해 있는 이제 상황이다.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최근에 좀 모멘텀적으로 좋은 부분이 지금 친환경 트렌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스타 역시 이에 맞춰서 이제 신사업을 이렇게 진출을 했는데, 히트펌프, 그리고 이제 펠릿 보일러 이런 성장 부분이 있어서 좀 친환경적인 트렌드에 맞게 긍정적인 부분이 기대가 된다. 이런 점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날이 좀 꽤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역시 보일러 제조업체인 만큼 겨울에 대한 수혜 역시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중요한 좀 지점들이 많이 포착이 되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하락 추세에 있던 그 주가 차트가 여기서 이제 갭으로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갭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지금 최근 어제 캔들자에서 기존에 나와 있던 갭 하락 부분을 한 번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으로 떨어졌던 부분을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선은 이렇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1차 지지선이 이제 4,900원대 라인, 그리고 이제 2차 지지 라인이 5,060원대 라인, 이렇게 지지 라인이 형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역시도 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오늘 캔들자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주 넘어가서 2, 3거래일 동안 지켜보시고, 지지 라인이 형성되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5,000원대 라인, 지금 선을 그어드린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흐름이 없다면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아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5,300원 라인, 그리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셔도 하반기까지 가져가시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전 고점대 라인인 이제 5,500원대 라인까지 가지고 가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대로 이제 오늘 형성됐던 갭을 뚫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1차적인 지지 라인
5,060원대, 5,050원대 라인을 뚫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는 뭐 익절가가 되시겠죠. 여기서 뭐 차익 실현을 하셔도 좋겠고요. 하반기까지 뭐 겨울 수혜를 지켜보시면서 가져가시겠다 하시면은 매수가 부분까지 손절가 라인만 잘 잡으시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일러 업체였군요. 뭐 겨울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점에서는 보유해도 괜찮지 않을까 기술적인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백연상 전문가님 역시도 같이 보유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시청자님이 좀 단계 종목을 교체하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부스타 같은 경우가 뭐 보일러 관련 업체에 맞고요. 중요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납품하는 쪽을 봐야 되는데 뭐 호텔, 뭐 관공서, 병원 이쪽으로 계속해서 산업용 보일러를 납품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요즘 호텔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호텔들이 뭐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보일러 수요는 계속 급증을 하는 모습들. 산업용 보일러 시장에서 부스타가 차지하는 영향력을 보셔야 되는데 부스타 자체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꽤 크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부스타도 이에 따른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면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부스타 현재 주가 위치가 그렇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부터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봉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단기적으로 상당 구간에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뭐 시청자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당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구간들이 자체가 중요하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트상에 보시면 상단에 240의 이동평균선이 있죠. 장기 이동평균선이 머리 위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저항대가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부스타 다시 한번 밀릴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위에 하나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매물대가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 자체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구간들 이 구간을 자연스럽게 저항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유 관점은 맞지만 중기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상당 구간 5,300원 구간. 네,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이 익절 라인이죠. 익절 라인은 하단 구간 뭐 5,000원 라인, 익절 라인 잡으시고 뭐 대응을 하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보유 의견이시고요. 중장기는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어차피 뭐 시청자님께서 단기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단기 한 5,300원 정도의 목표가 그리고 익절가 5,000원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말씀.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참 좋죠. 그래서일까요? 또 전화 문의가 와 있다고 하는데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한솔홀딩스. 한솔홀딩스요. 매수가 비중은 어느 정도시죠? 비중은 한 80%. 비중이 크시네요. 매수 가격은요? 8,750원. 8,750원 정도시고요.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어떤 점이 가장 답답하세요?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더 보유를 해야 될지, 그러면 추가 매입을 해야 될지. 지금 근데 비중이 꽤 크셔서 아마 추가 매입 여부까지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만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네, 지금 한솔홀딩스 질문 주셨는데 8,75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죠. 현재 주가는 7,610원입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전략 제시를 해주셨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엇비슷합니다. 일단은 김정엽 전문가님 반등 시 매도의 의견 제시를 해주셨고요. 백연상 전문가님 역시도 반등 시 비중 축소의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김정엽 전문가님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지금 반등 시 매도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시청자님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최종 목표가는 매수가 부분까지는 보고 있는데 네. 그 말씀하셨던 추가 매수 지금 비중이 이미 80%까지 들어가셨기 때문에 뭐 저는 이렇게 한솔홀딩스 하반기에 보는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매수로 이렇게 단가를 이렇게 낮추는 전략은 별로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한솔홀딩스 뭐 기업 자체는 올해 인적 분할 통해 가지고 이제 한솔그룹의 뭐 지주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회사 중에 두 가지를 이렇게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이제 한솔제지 그리고 이제 한솔로지텍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 구성 자체가 이제 한솔제지의 뭐 인쇄용지가 뭐 40% 그리고 이제 한솔로지스틱스의 뭐 도소매 및 IT 서비스가 28%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은 이 자회사가 이게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뭐 자회사에 대한 뭐 이슈는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한솔제지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도 뭐 제지회사로 뭐 시장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룹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최근에 뭐 뉴스들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들이 붙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좋고 뭐 이제 한솔로지텍스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솔홀딩스에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 이 두 자회사의 지분을 20%씩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한솔홀딩스에 있어서는 좀 부담감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반면에 자회사에서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자회사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한솔신텍이죠. 거기에 이제 200억 가량의 이렇게 지원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주가나 뭐 회사 자체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홀딩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뭐 하반기에는 자금 지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담감이 안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차트 자체도 뭐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9월달 이후로 외국인 그 매도세가 연속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뭐 연기금이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도 이제 등을 돌리고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 매수가 부분이죠. 이제 8,700원 라인에서 과거에는 이게 지지선으로 이렇게 작용이 됐어요. 근데 이 지지선이 깨지면서 이제 하락폭이 이렇게 많이 커졌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바닥권에서 다시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돼서 여기서의 뭐 소폭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은 되었다. 뭐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지켜보셔야 될 것이 지금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 이 노란 선인데 보조지표 지금 볼린저 밴드 폭이 이렇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 자체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근데 지금 바닥권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위쪽 방향성으로 보고 있는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을 노려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물량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은 그 매수가 부분이죠. 그 8,700원 라인입니다. 지지선이 작용이 됐고 고점이 있기 때문에 저항선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욕심을 버리시고 좀 정리를 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는 이제 지금 박스권이 형성돼 있는 지지 라인이죠. 여기 7,000원대 라인을 뚫고 내려왔을 때는 뭐 하락 추세가 더 강하게 지속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털고 나오시는 쪽이 하락폭을 줄일 수 있는 뭐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한 달 반새 7,000원에서 8,000원의 박스권을 그려왔던 종목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을 줄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하니까 반등 시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죠. 8,700원 정도에서는 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7,000원입니다. 다만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해달라고 하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백연상 전문가님도 반등 시 비중을 좀 줄여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반도시마다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한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지 관련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계속해서 지주사 전환, 이런 부분들이 이슈로 주목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제지 관련 업계에서 업계 1위를 달린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제지 부분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렇게 좋지 않은 업황 중에서도 특수질 관련 부분에서는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한솔홀딩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이다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나마 조금 그 부분이 좀 미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솔홀딩스 같은 경우는 재지 부문 업황이 크게 턴어라운드를 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좋은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차트부터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솔홀딩스 보시게 되자면, 지금 현재 바닥권을 다지고 있습니다. 자,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는, 지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견고한 모습들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이런 구간이죠. 이런 거 보시게 되자면 계속해서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이렇게 바닥을 여러 번 다진다는 거는 이제 주가가 조금이나마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거든요. 기술적으로 반등세지 한솔홀딩스 자체가 추세가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드시마다 비중을 축소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솔홀딩스를 이렇게 밑에서 저가에 또 추매를 해서 좀 빠져나오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보유 비중 자체가 너무나 높습니다. 80% 자체는 이거는 거의 몰빵을 하셨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만큼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반드시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매수가 자체가 8,750원 구간이죠. 8,750원 구간 자체는 앞전 구간에서 보시게 되자면 이 구간 자체가 정확하게 저항대 부분입니다. 지지라인 자체였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면서 이제는 저항대 라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반등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나아가서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상당 구간 240일 이동평균선 구간이죠. 이 구간까지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나온다면 한솔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여주시라. 매도를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당 구간 9,000원 구간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죠. 중요한 부분 손절가인데 하단 구간 7,180원 라인. 네, 이렇게 손절가 잡고 진행을 하신다면 한솔홀딩스 그나마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엇비슷합니다. 현재 관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반등시마다 비중을 줄여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다고 보고 계시네요. 단기 목표가, 이 반등 목표가로 9,000원 제시가 됐습니다. 손절가도 잘 지켜주셔야겠죠. 7,180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네, 좀 힘내시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해드리는 사이에 문자로도 많은 종목 고민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1515 사용하시는 시청자님께서 대한유화 질문 주셨네요. 17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 정도로 적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현재 주가는 16만 8천 원 손실 구간이십니다. 주가 전망과 장기 보유 여부가 가장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백연성 전문가님이 좀 봐주시죠. 네네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들, 화학 업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죠. 화학 업종 자체가 그렇게 업황 자체는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유화는,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차트부터 보시면서 제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꼼꼼히 살펴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자면 대한유화가 1차적으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최근에 65,000원 구간에서도 충분히 229,000원 구간까지는 이렇게 급등세가 한번 나오지가 않았느냐, 대시세가 한번 나오지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한 번에 조정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조정을 받더라도 하단 구간 어디에서 지지받는지 이 구간을 살펴보셔야겠죠. 바로 240일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거든요. 지금 240일 이동평균선 구간은 장기적인 이동평균선 구간, 즉 장기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의 가격대, 이 라인 자체를 이탈을 안 했다는 것은 장기적인 추세를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장기적인 추세도 꺾이지 않았었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세가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난 뒤에 지지라인까지 확인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거는 대한유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반등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자체가 17만 6천원 구간이면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장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직까지 양호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 구간 충분히 20만원대 구간까지 목표가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라인 손절가죠. 손절가 라인은 하단 구간 20일 이동평균선 구간인 15만 원 구간 손절가 잡으신다면 대한유화 좋은 결과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손실 구간이시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만 기다린다면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반등 목표가로 20만 원 선 제시가 됐습니다. 여타화학주보다는 좀 안정적이라고 하죠. 손절가 15만 원도 함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종목 클리닝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종목 클리닝을 참 잘 꾸려왔었는데요. 이제 10월 4분기를 또 새롭게 맞이하면서 좀 새롭게 옷을 입어보려고 합니다. 새 프로그램 또 새 코너를 진행하게 됐는데 또 더욱 알차고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준비를 해놨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아쉽더라도 종목 상담 또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또 새롭게 코너 나중에 또 꾸려볼 테니까 그때 꼭 연락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도 날씨는 좀 여전히 쌀쌀할 것 같죠. 이렇게 좀 기온차가 또 온도차가 심하게 갑자기 좀 나타나면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